그 12시간 조사 받았는데 최순실이 네.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시간 동안 물어봤을 때 아무 답을 안 하면은 그것도 질문을 몇 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마 이제 질문을 쭉 준비해놨을 테니까 아마 묵비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 국민들의 일반적인 대중들의 그런 정말 화가 나잖아요. 예. 열받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묵비를 하는 것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좀 답답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예.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꼭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피의자한테. 음. 왜냐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 미란다 원칙 고지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데 이 묵비권은 나중에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해당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안이 명백하게 물증들이 다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태블릿 PC,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태블릿 PC 당신이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출국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얼마나 머물다가 어디 이동해가지고 어디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그 해보니까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면 이게 당신의 PC가 맞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묵비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그냥 점점점 이렇게 그냥 적거든요. 그 조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진술을 해요.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만약에 그게 정말로 자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억울하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들면서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날은 뭐 이쪽으로 간 게 아니고 뭐 다른 쪽으로 거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저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라든지 뭐 이거를 제가 뭐 저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를 대서 그 질문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예. 그 자료들을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뭐 얼마나 신빙성이 있구나 없구나, 검찰 조사가 촘촘하게 잘 진행이 된 거구나, 뭐 증거로 뭐 채택하기 합당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안 돼 있는 그냥 쭉 묵비권만 계속 행사했다 그러면 이거는 할 말이 없구나, 검찰 수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꼭 최순실이 나와가지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답답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도 진행하고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 역시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뭐 최소한으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수사나 질문이나 이런 거를 작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민 여론이 반반, 이를테면은 네. 박근혜 편 반, 박근혜 반대편 반, 이런 식이라면은 사실 그 묵비권이 나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완전히 원사이드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에서 묵비를 행사한다, 또 뭐 특검 사무실 들어가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이런 생쇼를 벌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법원으로서는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요. 일반 국민들이 그냥 바라보기에도 그 지켜보시는 시민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연병한다고. 연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법원에 있는 분들이라고 모를 리 없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들이 뭐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이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거나 뭐 그냥 입을 닫고 모르쇠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사기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당연히 수사기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연장을 해야 될 텐데 바로 코앞에 대선이 있다고 하면 예. 이것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이게 괜히 불필요한 막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수사의 진정성을 깎아먹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혹은 이제 황교안 우리 아저씨께서 이 수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거부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막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들이 막 생겨나면서 이제 그냥 사법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냥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는 그 기소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쭉 재판을 해나가는 것이 뭔가 불필요한 막 이런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 거죠. 왜냐하면 예. 그것에서 아예 자유롭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법원이나 검찰이나 그렇죠. 모두 다. 예. 예. 그 현실적인 걸 좀 감안하면 하여튼 좀 이것들이 좀 빨리빨리 치고 나가 좀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 뭐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설명절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팀 내에서도 이제 집중할 것들에 좀 더 집중하겠죠. 아무래도 기업 수사와 남아있는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김기춘, 조윤선 이제 고비는 넘었기 때문에 예. 우리 우병우 형님이 남았죠. 예. 그래서 이제 병우 형님 수사가 한 꼭지가 남아 있고 또 이제 나머지 기업들 롯데나 SK나 무슨 KD 코퍼레이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 또 삼성은 이 영장을 재청구할 거냐 말 거냐 뭐지 이런 기업 수사 한 틀하고 이제 뭐 우병우 관련된 수사하고 이렇게 큰 두 축으로 이제 쭉 달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달이라 그러면 이게 좀 빡빡하기는 해요 일정 자체가. 예. 그래서 좀 수사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 보고 그 수사 기한을 연장해도 된다라고 해줄 황교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연장을 하려고 하겠죠. 뭐 있는 거니까 당연히 뭐 큰 기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예. 하려고는 할 거고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잘하면 연장을 안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달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이제 아주 수세에 몰렸잖아요. 예. 박근혜 최순실 쪽에서 지금 정말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반응들이나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입장들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 뭐 어디 이상한 인터넷에서 나오셔가지고 막 택다닌 얘기 막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끝까지 왔다고 봐야죠. 뭐 할 수 있는 얘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이제 어거지를 쓰면서 뭔가 판을 뒤집으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근데 지금 뭐 황교안 권한대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지금 사람들의 민심은 다 사그러들었지만 그러니까 사그러들었다는 말이 민심은 등을 돌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아름아름 미칠 수 있는 끈이나 이런 것들은 있단 말이죠. 아직 잡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판을 뒤집으려고 막 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좀 답답하게 여러 가지로 터져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무게중심을 잡고 쭉 이럴 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이라서 여기서 더 새로운 팩트가 터져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논란으로만 가게 된다 그러면 이미 최순실이나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한 뉴스 꼭지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뭐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너무 이제 필요한 면이 있고 뭐 사람들이 이제 맥락을 못 따라가는 면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터져 나오고 이렇게 동력을 좀 이어가야 뭐 관심이 꺼지지도 않고 이쪽에서도 더 쓸데없는 뭐 이런 짓을 안 하려고 들 텐데 뭐 언론인들의 역할이나 활약이 좀 필요한 2월이 아닌가. 계속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이거 참 탄핵 심판 결과 언제 나온다고 예측했던가 우리 김프로가. 저는 2월 말 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엄마가 뭐 이 파케 성질을 들면서 뭐 1월 안으로 한다고 못을 박아야 된다. 제가 이긴 것 같은데 뭐 우리 뭐 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그레고리 리역으로 얘기한 겁니다. 요런 최순실 같은 좋아요 이런 거. 아니 뭐 한통 냈지 뭐 내가. 뭐 가시것. 근데 이게 박근혜 쪽에서 증인을 40명 가까이 이렇게 제시하니까 이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변수가 없으면 난 1월 말이라고 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금처럼 뭐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든지 꼭 거쳐야만 되는 상황들이 생겨서 그게 이제 3월 초까지 늘어진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이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기 전에는 어찌됐든 헌재에서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네. 그 이후까지 넘어가가지고 하기에는 헌재 모양새가 너무 빠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명확한 걸 가지고 재판관들이 휘둘려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한 그러면 헌재의 위상 자체도 추락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예. 헌재의 위상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국민들에게 신망도 얻어야 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3월 초에 결론이 나더라도 4월 26일 대선은 불가피하겠군요. 뭐 이제 그때 뭐 두 달 남짓이니까. 예. 뭐 지금 이미 다 그래서 대권 행보들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후보 잠룡들이. 뭐 큰 무리 없으면 계속 뭐 그대로 큰 틀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인단, 박근혜 측 대리인단 이 사람들이 집단 사퇴하면은 또 헌법심판이 상당히 좀 늘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전망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그 카드라도 쓰겠죠. 왜냐면 그 카드밖에 별게 없으니까. 뭐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꼼수들을 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정미 재판관이 나가는 상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전부 사퇴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답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형사재판에서 보통 변호인이 사임하면 그래서 변호사가 아무도 없으면 국선 변호사 연결해 주거든요. 뭐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거나 뭐 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큰 변수가 안 된다는 얘기군요. 이미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의 경우에는 전례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게 있지만 지금은 사실 법리적인 해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행 상황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그거는 헌재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뭐 얼마든지 큰 저건 아닐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이제 쓸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별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참 촛불을 한 달 더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요. 아이고 참 혁명하기 힘듭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혁명을 한다는 게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또 뭐 대선까지 합하면은 앞으로도 석 달은 더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